여기서부터가 이제 예. 저희 목적물이고 중앙농업법인. 올라오신대요? 예. 오늘은 기존 영상 중에서 이 상가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좋은 상가냐 좋지 않은 상가냐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상가를 낙찰받으신 분이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해서 종결이 됐는데 다시 재매각 나온 물건을 저희 멤버십 회원분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도 다른 분께서도 상담을 받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입찰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경꾼이 항상 강조하는 건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드렸던 회원님은 출구 전략이 약했어요. 이분이 접근한 거는 시세가 얼만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냐, 임대 시세가 이러하니 임대료를 이 정도 받으면 수익률이 맞지 않냐, 의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더 좋은 물건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었고, 오늘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회원님께는 회원님 출구 전략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시죠 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매장을 둘러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으신 물건은 짜자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공사 중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일지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오피스파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공유 오피스예요. 공유 오피스로 만들었는데 해당 부동산의 공유 오피스가 맞는지는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사무실 내부부터 구경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안내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 오피스파크 풀옵션 사무실, 1에서 3인실 단독 공간, 자유로운 월 단위 계약, 한 달 계약도 가능하다는 거죠. 보증금 없고 관리비 없고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하다. 24시간 보안이 되고요. 쾌적한 냉난방, 무료 OA 커피 인터넷 1일 이용권 회의실 대여, 이렇게 광고판이 쭉 있습니다. 요즘은 마케팅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입주사들이 입점해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명함 같은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겁니다. 자,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쪽에 우편함이 있는데요. 안에 총 18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우편함이 많이 있는 이유는 비상주 사무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편물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을 위해서 여유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쪽은 OA실이 되는데 복합기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요. 아직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용 컴퓨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출력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한번 쭉 둘러보실까요? 자, 이렇게 둘러보니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 18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탕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탕비실부터 볼까요? 씻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콘센트 있고, 커피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게 있고, 정수기가 있네요. 자, 이쪽 보니까요, 이쪽도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한 건데 게시판이 무슨 공간을 잘 활용한 거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짜자잔. 자, 이 안쪽을 보면은 배전판이에요.
배전판이 있는 곳이어서 이 공간이 죽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저 공간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석형 게시판을 만들어서 게시물들을 활용할 수 있게 공간 활용을 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체도 하나의 인테리어가 되어버렸네요. 자, 이쪽은 관리실입니다. 자,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이 준비되어 있고, 관리실도 나중에는 만실이 되게 되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쪽 새길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세세하게 이쪽 안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 죽은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납장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인실 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있습니다. 자, 회의실에는 간단히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안에 사무실은 1에서 3인실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회의실은 6개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부 미팅이 있거나 이쪽에서 간단한 자료를 브리핑할 때 사용하시라고 6인실 회의실과 모니터를 같이 준비해 드리고 있고요. 이 상가를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 창문이죠. 이렇게 외창이 접해 있다는 거는 상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에서 3인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다 보면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죠. 거기에다 사무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업종 같은 경우엔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요. 자,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유 오피스에서는 창특 자리와 내측의 사무실 임대료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창측이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할 수 있더라, 이거는 장점이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여기 같은 경우엔 턱 트였네요. 코너 자리라서 지하철역도 보이고 앞에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다 보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내려서 시선을 차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시설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쪽까지 해서 총 18개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전용 45평이에요. 전용 45평짜리를 4억 6천만 원 감정이었는데 3억 8,500만 원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지금 사무실 18개를 만들었는데 전용이 45평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자, 꽉 차고 알차게 필요한 공간들을 다 구성했기 때문에 18개의 사무실과 공용 부분, OA실과 탕비실, 그리고 회의실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로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관리실도 있습니다. 45평 안에 모두 알차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지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시겠지만, 자, 이 사무실 위치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남동 인더스파크역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배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배우 세대가 없습니다. 상권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들밖에 없어요. 공장과 공구상들, 일반 상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공구상들과 공장들밖에 없고 공단들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특수상권에 과연 공유오피스가 될까요? 공유오피스가 잘 되냐 안 되냐 라기보다는 어떤 마케팅을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공구상들을 주 거래처라고 하고 있는 1인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공구를 도매로 띄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사무실도 필요했고요. 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세무사, 노무사 이런 전문직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하나 따로 얻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겠죠. 자, 내가 기업체 3군데의 기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을 따로 꾸리고 직원들을 아직 쓰긴 부담돼서 우선은 1인 사무실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이 많으면 거기서 가장 크게 수익을 얻는 업종 중에 무엇이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차리고 공장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컨설팅 사업자를 만들어서 공장 매매 전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사무실들을 찾는 수요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뒤져보니까 공구상 위주의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일반적인 근생 상가가 없다 보니까 소형 평수의 작은 사무실이 부족한 게 현실이더라. 자, 그래서 공유오피스라는 업종을 회원님과 같이 택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다 좋아. 다 좋아요. 18개도 좋고 45평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얼마가 투자가 돼서 얼마가 남을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경매 놓을 당시에는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월세를 130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맞은편 2층에 코너 자리에 가장 잘 보이는 전용 45평이 월세가 13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임대 시세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쪽에서 18개 사무실을 차리면서는 만실이 됐을 때는 약 7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7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된다고 다 이익이 아니겠죠? 관리비, 그리고 각종 부자재비, 커피 이런 사용료들을 내게 되겠죠. 또 관리 인원이 있다 그러면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인건비겠죠. 그런데 이 공간을 낙찰받은 회원님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별도의 직원이 없이 오토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계약서도 전자로 주고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 없이 퇴근 후에 투잡식으로 관리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750만 원 매출이 나온다 쳤을 때 고정 판관비가 150만 원 선에서 막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 600만 원 순수익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18개의 사무실을 풀로 채워서 돌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안양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풀로 계속 돌고는 있어요. 대기까지 있기 때문에 채워놓지만 공실률이 조금 있다 치고 70% 정도의 공실률을 보였을 때에도 이쪽에서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투자금 대비해서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3억 8,500만 원에 낙찰 받으셨는데 대출을 3억 5천만 원 받으셨어요. 상가가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은행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80% 넘는 대출을 실행을 해줬는데요. 자, 그러면 3,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도 들어가겠죠? 자, 취득세까지 해서 약 5,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는 총 해서 9,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본 상가를 낙찰받고 인테리어 한 개 전부 포함돼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1억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가 됐다. 단순하게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로 주는 것과 직접 사업하는 것과는 노력의 질과 양은 분명히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했죠?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어요, 200만 원 더 벌어요가 아니라 상가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130만 원 임대료를 받는 상태에서 본 상가를 재매각을 하게 된다면 형성되는 가격이 있겠죠. 요즘엔 금리도 높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 돼서 상가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런 사업장으로 바꿔서 사업장에 순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본 상가의 업종을 인수받아서 이 상가를 유지할 분이 매입을 했을 때는 전자보다 더 높은 상가의 가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부동산의 밸류업이 필요하다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은 물건일 수 있지만 그곳에 맞는 밸류업 시킬 수 있는 가치를 찾는 분이라면, 그런 역량이 되신 분이라면 본 상가가 좋은 물건을 넘어서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고차원 경매로 나아가시는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